네, 안녕하세요. 중수자입니다. 12월 4일이고요. 오늘도 좀 지수가 하락을 했죠. 그래서 하락장이 이번 주 내내 저번 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장이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하는데 좀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거나 오히려 좀 상승을 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다산네트워크스나 KMW, 테스 같은 종목들이 좀 그런 종목 같아요. 일단은 미국 시장이 어제 이제 상당히 많이 빠졌고 1.4% 나스닥 기준으로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새벽이 1% 넘게 갭으로 떨어졌는데 다행히 이제 양봉으로 끝나긴 해서 아주 막 급락을 엄청나게 심하게 하는 그런 장은 아니지만 여전히 좀 불안한 그런 시장이긴 합니다.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미중 합의가 원래는 이제 올해 말까지 해가지고 1차 합의가 좀 성사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는데 지금 그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신경전들을 보면은 올해 안에 될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물 건너간 것처럼 좀 보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 홍콩 인권법에 먼저 서명한 것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중국 쪽에서도 굉장히 좀 보복, 그러니까 반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들 블랙리스트를 이제 발표를 한다고 하면서 사실상 블랙리스트를 발표를 하면은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이제 더욱 적어질 전망이겠죠.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기업을 이제 명단을 발표하는데 이게 지금 명단이 나온 것이 아니니까 그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도 계속 커지고 있는 그런 단계죠. 이게 어떤 기업들이 얼마나 그 관세를 맞거나 아니면 어떤 보복들이 적용이 될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확실성이 커진 단계고 트럼프가 이제 굉장히 어제 센 발언들을 많이 했어요. 미중 무역 협상이 내년 대선 이후 연기가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고강도로 압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선이 11월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협상이 진행된다고 하면은 앞으로 1년 동안 또 지지부진한 그런 눈치 싸움이 계속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도 있고 그럼 당연히 글로벌 교역량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미중 무역 전쟁이 처음 이제 발발했을 작년 2018년도에 그 떨어졌을 때를 비교를 해보면은 8천에서 거의 이제 6천대까지 떨어졌으니까 한 20% 넘게 이제 하락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미중 무역 전쟁이 거의 파토 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나 이제 다우존스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하락은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양봉을 좀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시장은 약간 지금 뭐 서로 이렇게 견제를 하지만 결국에는 좀 막판에는 타협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아직은 좀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 지수도 상당히 좀 안 좋죠. 코스피가 0.7% 정도 하락을 했고 코스닥도 한 0.6% 정도 하락을 했는데 지금 여기 610선, 그러니까 600 초반대까지는 좀 떨어질 가능성도 염두를 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음봉이 크게 나오면서 아주 공포스러운 이럴 때 굉장히 이제 매도세가 많이 나오면서 팍팍 떨어지는 그런 공포스러운 장세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 좀 시장에 좀 관망을 하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좀 만약에 정말 불발이 된다면 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가능성도 있고 여기서 만약에 갑자기 극적인 타결이 된다면은 반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시장이 지금 연속으로 저번 주 19일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좀 안 좋아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힘든 장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도 상당히 좀 안 좋았고 5G 종목들이 그나마 좀 잘 버티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고 바이오도 그닥 썩 좋지가 않았죠. OLED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야스가 거의 5% 가까이 좀 빠졌고 전기차도 굉장히 안 좋았고 다른 기타 종목들도 안 좋으면서 전반적인 시장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좀 크게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하락장이 이제 올 때마다 어떤 마인드와 어떤 대처법이 가장 좋을지 왜냐면은 굉장히 2018년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하락할 때가 많았잖아요. 몇 개월, 몇 주 이상 하락할 때가 많았는데 그때를 이제 되돌아서 보면은 항상 시장이 빠질 때 조금 덜 빠지거나 아니면은 좀 잘 버티는 그런 종목들이 나중에 시장이 반등을 할 때 더 많이 오르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것이 좀 느껴져요. 그래서 지수가 계속 하락은 하고 있지만 계속 평생 막 500 깨고 400까지 가진 않겠죠. 어느 순간에서 이제 반등을 하고 저점 매수세가 들어올 텐데 그때 이제 저점 매수세가 들어올 때 어떤 종목이 더 잘 갈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럴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 반도체 주들이 좀 전반적으로 다 안 좋죠. 유니테스트나 이제 원익 IPS는 좀 잘 버티긴 하고 테스가 굉장히 좀 잘 버티는 모습이에요. 지수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좀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아래에는 이제 지지선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좀 보자면은 이제 4만 원대에서 만 원까지 굉장히 큰 하락을 좀 보였죠. 반도체의 어떤 장비주들 투자가 굉장히 좀 딜레이가 되면서 여기서 지금 저점 대비해서 한 50% 이상 상승을 한 그런 시간인데, 한 국면인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좀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좀 분할 매수를 조금씩 시작을 하고 있고, 시장이 반등을 하면은 좀 가장 먼저 치고 나갈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제 5G 통신 관련 주들 해서는 확실히 LGU 플러스나 이제 통신 쪽, SK텔레콤은 조금 빠지긴 했는데, 아무튼 여기서 저점은 확실히 좀 다져진 모습이고, LGU 플러스도 지금 아래 꼬리를 달고 좀 올라온 모습이어서 코스피가 이제 0.7% 정도 하락을 했는데 LGU 플러스는 좀 잘 버티는 모습이어가지고 확실히 좀 모멘텀이 나중에 이제 시장이 회복할 때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5G 종목들도 좀 괜찮았죠. 이노화일스도 시장 대비해서는 확실히 좀 덜 빠진 모습이고, 서진 시스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KMW 같은 경우는 4% 넘게 어제 좀 오른 모습이었죠. 그리고 오늘도 좀 나름 견고하게 좀 버티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이게 이제 가장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이 다산 네트워크스인데, 이게 지금 저점을 거의 좀 확실히 다지는 그런 모습이고, 시장이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거 보면 좀 매도세가 나올 것들은 거의 다 나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반면에 RFHIC는 좀 더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산 네트워크스도 보면은 여기서 지지선을 깨고 나서 한 번 더 깨고 3% 두 번 정도 하락을 하고 나서 여기서 지지가 받는 모습을 좀 보면은 RFHIC도 한 번 정도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 뒤에 그 다음 지지선, 그러니까 3만원대 초반까지 거의 이제 3만원 가까이 와서 좀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좀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시장이 이제 계속 하락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항상 본질을 봐야 되고, 2020년도에 실적이 정말로 개선될 그런 종목들이 어떤 종목일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5G 가입자가 아무래도 2019년에는 500에서 한 600 정도로 좀 보고 있고, 2020년에는 1000만 명이 2000만 명 가까이 될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기 때문에 아르프가 전망을 증가를 할 것이고, 그러면 통신주들이 이제 상승할 것이다라는 게 저의 투자 아이디어였고, 아직까지는 유효합니다. 물론 리스크들도 계속 있어요. 뭐 투자가 오히려 더 많이 돼가지고 매출의 증가이익보다 투자 금액이 늘어나서 영업이익이 생각만큼 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장비 쪽으로 해서는 3.5GHz가 사실상 2019년에 굉장히 많이 깔린 해였고, 그거에 대한 이제 보완 투자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하반기에는 28GHz 투자가 개시가 될 것이고, 그리고 올해는 이제 한국 쪽에서만 많이 됐는데 미국, 중국, 일본 쪽에서 네트워크 장비들 수출이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하니까 사실상 모멘텀 자체는 굉장히 많아요. 모멘텀은 많지만 이게 시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분기에는 아무래도 전반적인 통신 장비주, 4분기도 마찬가지고요. 2019년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는 약간 실적이 좀 잘 안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5G 장비주들이 굉장히 주가가 많이 빠진 것이고, 2분기 때는 매출이 잘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반영이 되는 2019년 한 2월 달이나 3월 달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이 반영되는 시기일 테지만, 지금 아직까지 실적 악화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더 크게 작용이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과거를 보고 미래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 2009년과 2010년에 굉장히 좀 12,000원까지 상승을 한 그런 과거가 있는 다산 네트워크스인데, 분명히 일본 쪽 투자가 진행이 되면은 만원 넘는 그런 상승을 보일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계속 저도 이제 다산 네트워크스도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락장일 때 너무 그냥 멍 때리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지수가 돌아설 때 주가가 많이 오를 만한 그럴 종목들을 잘 추려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제가 이때 7월 달과 8월 달에 엄청나게 폭락을 했었을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지수가 한 4% 여기 빠졌죠. 그리고 8월 5일에는 7% 빠지고 이제 5% 빠지고 이럴 때였는데, 이 당시에 5G 종목들의 그 차트를 보면은
굉장히 지수랑 좀 다르게 상당히 좀 견고했죠. 근데 7월 달과 8월 달이 이쯤이었는데 지수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는데 주가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락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이제 반등을 하니까 굉장히 좀 빠르게 치고 올라갔죠. 다른 이제 KMW도 그 7월 달과 8월 달을 보게 되면은 지수가 많이 떨어지는데 주가는 그렇게 많이 하락하지 않았죠. 그리고 지수가 돌아서니까 주가는 많이 상승을 하고 그런 시장이 좀 펼쳐지지 않을까 싶어요. 12월 달 한 중순까지는 좀 모멘텀이 부재하기 때문에 지수가 급반등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 어떤 매도세가 거의 다 나오고 안 좋은 뉴스들이 거의 다 반영이 되는 그런 시점부터는 지수가 돌아서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5G 종목들도 이제 돌아서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그래서 하락장이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많이 힘드실 텐데 좀 희망을 가지고 항상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것은 비관론자보다는 낙관론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힘내시고 모두 하락장을 잘 견디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